땅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했지요. 오래전 눈에 보이는 북 위에 눈이 멀어 그 땅의 소중한 이치를 거스른 한 영감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으스스한 삭풍이 휘몰아치는 바람 맞은 터, 과연 그곳에서 어떤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명당을 탐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영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김영감이라는 큰 부자가 이사를 왔어요. 그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김영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자신의 부와 명예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조상의 묘를 더 좋은 명당에 모시려 했답니다. 이리저리 소문을 듣고 이름난 풍수사들을 모두 불러들여 마을 뒷산의 터를 살피게 했더군요. 수많은 풍수사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지만 마침내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풍수사로 이름이 높았지요. 노 풍수사는 마을 뒷산, 저 멀리 뻗어내려온 산자락의 한 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감님, 이곳은 참으로 귀한 생기가 뭉치는 명당이라더군요. 김영감은 눈을 번뜩이며 기뻐했죠. 그러나 노인은 곧 근심 어린 표정으로 덧붙였답니다. 허나 북서쪽 산세가 맥없이 끊겨 거센 삭풍이 이 귀한 혀를 직접 치리라 경고했지요. 그 바람을 막아줄 방풍림을 겹겹이 쌓아 장풍을 이루고 그 생기를 품을 연못을 깊이 파득수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바람이 복을 흩고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했죠. 노인의 간곡한 경고였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터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 그 깊은 가르침을 흘려들었죠. 늙은이가 겁을 주는구나. 이리 좋은 터에 어찌 나무 몇 그루 심고 연못을 판다고 복이 더 온단 말인가. 쓸데없는 소리. 김영감은 오히려 노풍수사를 비웃으며 크게 화를 내더군요. 마을 이장은 김영감의 탐욕과 오만함에 그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혹여 저 영감 때문에 마을에까지 불운이 닥칠까 근심이 많았죠. 결국 김영감은 노풍수사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 터의 조상의 묘를 그대로 이장해버렸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묘역을 꾸몄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명당처럼 보였지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을까요? 김영감의 가문에는 상상치 못한 불운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죠. 아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연이어 실패를 거듭하며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손자들은 또 어떻고요?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거나 재산을 탕진하며 폐륜을 저지르는 등 집안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지요. 마치 거센 바람이 김영감의 집안을 사정없이 휩쓸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자랑이었던 김영감의 저택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한숨과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고 한때 하늘을 찔렀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니 김영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죠. 그때서야 자신의 탐욕과 노풍수사의 지혜를 무시했던 무지를 뼈저리게 후회했답니다. 아이고, 내 어리석음이 가문을 망쳤구나. 늙은 풍수사의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거늘. 하지만 이미 그의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영감은 점점 야위어가며 병색이 완연해졌지요. 그의 눈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김영감의 비참한 소식이 멀리까지 전해졌을까요? 한참을 잊고 지냈던 노풍수사가 다시 김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몹시 초라해진 영감의 모습을 본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영감님, 하늘의 기운인 생기는 바람에 쉽게 흩어지고 물을 만나야 비로소 한데 모이나니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그대의 탐욕이 결국 가문이 복을 앗아간 것이옵니다. 노풍수사는 김영감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풍득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러주었습니다. 바람을 막고 물을 얻어야 땅의 생기가 비로소 응축되어 복을 준다는 그 이치를 김영감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죠.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남은 재산을 털어 묘역 주변에 빽빽한 방풍림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는 깊이 연못을 파 득수를 이루려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요. 비록 그의 가문은 예전의 영화를 되찾지 못했지만 김영감의 뒤늦은 후회와 진심 어린 노력은 훗날 그 터가 마을에 작은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잠잠해지고 물이 고여 생기가 모이자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점차 안정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는 부귀보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답니다. 옛 선조들은 땅의 기운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어요. 이를 우리는 풍수지리라 부르죠.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땅 속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으로 사람의 기륭화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어요. 이 생기는 바람에 쉽게 흩어지고 물을 만나야 비로소 모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고 물을 얻어야 길한 터가 된다는 장풍득수가 풍수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이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 김영감의 터를 치던 삭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강한 바람으로 생기를 쉽게 흩뜨려 풍수에서는 특히 경계하는 요소였죠. 즉 명당처럼 보여도 장풍득수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흉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천도는 자연의 순리이자 하늘의 뜻을 의미하는데요. 이 천도에 순응하는 것이 곧 땅의 기운, 즉 지기를 바르게 다스리는 길이라 보았습니다. 옛 현인들은 땅의 기운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탐욕을 부리면 결국 명당조차 재앙을 부르는 흉지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처럼 땅의 이치는 단순히 지형을 보는 것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마음가짐까지 다스리는 지혜를 품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눈앞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자신과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 말이죠. 복을 쫓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환경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거센 바람이 복을 흩었다면 흐르는 물길은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아주 먼 옛날 너른 평야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이 있었어요. 기름진 흙과 넉넉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니 사람들은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마다 흉년이 들고 웬일인지 마을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고통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는 농부 순돌이마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남루한 옷차림에 노승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전국을 떠돌며 산천의 이치를 깨우친 고승이라 했죠. 마을 사람들은 혹여 노승이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지혜를 줄까 하여 다들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어요. 노승은 말없이 마을을 둘러보았지요. 그의 시선은 곧게 뻗은 물길과 텅 비어 바람이 거침없이 드나드는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노승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이곳은 물이 풍족하고 땅이 비옥하나 물길이 너무 곧고 빨라 생기가 모이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지는군요. 또한 사방에 바람을 막아줄 아무런 장치도 없으니 땅의 기운이 더욱더 흩어지는 것이 문제로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노승은 이어 차분히 설명해 주었죠. 물은 재물을 모으고 생기를 품는 보물과 같습니다. 허나 그 흐름이 너무 급하면 오히려 생기를 흩뜨리고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물길을 굽이치게 하여 생기가 머물도록 하고 낮은 담장이라도 쌓아 거친 바람을 잠재워야 비로소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의 실권을 쥐고 있던 박진사는 노승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물은 곧게 흘러야 빠르고 편리한 법. 굽이치면 농사에 방해만 될 뿐이요. 어찌 저런 허황된 소리를 믿는단 말이오. 박진사는 노승의 지혜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그의 충고를 이런지하에 잘라버렸지요. 그러나 순돌이를 비롯한 몇몇 마음이 통하는 농부들은 노승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노승이 떠난 후 각자의 밭 주위에 틈틈이 낮은 돌담을 쌓고 밭으로 들어오는 작은 수로를 애써 굽이치게 만들었죠. 비록 마을의 큰 물길은 여전히 박진사의 고집대로 직선으로 흐르고 있었지만요. 이듬해가 되자 마을에는 여전히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지요.
특히 노승의 말을 무시했던 박진사의 노는 물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가 더 큰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들은 누렇게 시들어가더군요. 하지만 놀랍게도 순돌이의 밭은 달랐습니다. 낮은 돌담 덕분에 바람 피해가 덜했고 굽이치는 수로 덕분에 물이 적당히 머물러 작은 수확이라도 거둘 수 있었어요. 비록 풍년은 아니었지만 마을 다른 곳보다 훨씬 나은 결과였죠. 순돌이의 작은 성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노승의 가르침을 다시금 상기하며 박진사의 고집을 꺾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은 모두 뜻을 모아 큰 물길을 노승이 일러준 득수국의 이치에 맞게 굽이치도록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변에는 거친 바람을 막아줄 빽빽한 방풍림을 조성했고요. 박진사는 처음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점차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를 보며 결국 뜻을 꺾고 마을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마을은 더 이상 흉년과 전염병에 시달리지 않는 풍요로운 곳이 되었어요.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생기가 모여들고 든든한 방풍림 덕분에 거친 바람이 잠잠해지자 황금빛 들판은 매년 풍년을 맞이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지혜를 기리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진정한 복을 부른다는 교훈을 자손 대대로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 마을의 고통은 땅의 기운, 즉 지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땅 속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 즉 생기는 바람에 쉽게 흩어지고 물을 만나야 비로소 모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평야지대에서는 물을 효율적으로 모아 생기를 축적하는 득수국의 지혜가 필요했지요. 곧게 흐르는 물길은 생기를 빠르게 흘려보내 좋지 않고 굽이치는 물길이 생기를 붙잡아 재물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풍림이나 담장 같은 방풍 구조물은 거친 바람으로부터 생기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는 오래된 깨달음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눈앞의 편리함만을 좇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조화롭게 생활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살아있는 용처럼 웅장한 산줄기를 함부로 훼손한 자에게 닥친 무서운 재앙과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한 탐욕스러운 군수가 산을 꺾어 용의 노여움을 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백두산에서 뻗어내려온 굳건한 용맥이 지나는 산자락에 자리한 어느 고을은 오랫동안 평화와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그 고을의 산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대며 마을을 감싸 안았지요. 맑은 물이 솟아나 밭을 적시고 울창한 숲이 바람을 막아주어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평온하고 넉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신령스러운 어른처럼 여기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죠. 그 덕에 대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군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에 혈안이 된 인물이었지요.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드높이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군수는 이 험준한 산을 가로질러 웅장한 길을 내면 자신의 업적이 길이길이 기록될 것이라 여겼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던 산줄기를 거대한 길로 갈라놓으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곧바로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에 병든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현자 같은 이였어요. 뼈마디가 쑤시는 병을 앓고 있었으나 마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지요. 노인은 군수를 찾아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군수나리 부디 이 공사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산은 그저 흙덩이가 아니오라 백두산에서 뻗어내려온 살아있는 용의 혈맥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혈맥을 끊으면 용이 크게 노하여 재앙을 내릴 것이옵니다. 라고 말했죠. 노인은 조심스레 이어 말했습니다. 이 산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의 정기를 받아 이 고을의 생기를 불어넣는 젖줄과 같으니 이를 훼손하면 마을의 복이 모두 사라질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군수의 귀에는 그저 늙은이의 허황된 미신으로만 들릴 뿐이었어요. 군수는 노인의 말을 비웃으며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노인네. 감히 나의 대업을 방해하려 드는가?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노인은 슬픈 눈으로 군수를 바라보며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습니다. 군수의 명령으로 산을 깎아내고 용맥을 끊는 대규모 공사가 맹렬히 진행되었습니다. 웅장했던 산은 삽과 곡괭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산은 마치 피를 흘리듯 속살을 드러내며 점점 피폐해졌죠. 신기하게도 그 즈음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뭄이 이어져 논밭이 바싹 타들어갔고 땅에서는 이름 모를 역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져만 갔죠. 하지만 군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운 나쁜 자연재해라 여기며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길만 완성되면 마을에 큰 복이 올 것이니 잠시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며 백성들을 다그치기만 했죠.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찔러 백성들의 신음소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의 혈이 완전히 끊어지던 그날 하늘이 노한 듯 굉음과 함께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 낸 길은 순식간에 흙더미에 파묻혔고 수많은 공사장 인부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마을에는 극심한 지기의 변화가 닥쳐왔습니다. 모든 농사는 형편없이 망가졌고 이전에 없던 기이한 질병이 창궐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온 고을을 휘감았죠. 놀랍게도 군수의 가족 또한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불행이 닥치자 그제야 군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일까요? 재앙 속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군수를 찾아온 노인은 말했습니다. 군수나리 보시옵소서. 백두산에서 시작된 용의 기운이 이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우리 마을의 생기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땅은 그저 흙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으니 그 기운을 거스르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 일찍이 말씀드렸거든.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할 뿐이었지요. 군수는 노인의 말과 자신이 직접 겪은 참극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탐욕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동안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노인장.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마을을 뒤덮은 슬픔에 더해져 더욱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군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은 생을 산을 복원하고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죠. 파헤쳐진 산에 나무를 심고 무너진 곳을 조심스레 메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을 나르고 돌을 쌓으며 다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복구 작업에 매달렸어요. 비록 한번 훼손된 용맥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진심 어린 노력과 반성은 훗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이야기가 되었죠. 산을 꺾어 용의 노여움을 산 한 군수의 이야기는 자연과의 공존만이 진정한 번영의 길임을 알려주는 쓸쓸하지만 값진 교훈으로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용맥과 직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산줄기를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여겼답니다. 백두산에서부터 뻗어 내려오는 큰 산줄기를 백두대간 용맥이라 부르고 그 용맥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산줄기들을 지맥이라 불렀지요. 이 용맥을 통해 땅의 생명 에너지, 즉 지기가 흘러내려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태조산은 바로 이런 용맥의 근원이 되는 가장 높은 산을 이르는 말이고 산 전체를 살아있는 용으로 보는 관점에서 산의 혈맥을 끊는다는 것은 그 용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지기는 인간의 기륭화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선조들은 이 지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천도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했습니다. 탐욕으로 땅의 기운을 함부로 끊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셈이지요. 자연의 근본을 훼손하는 인간의 탐욕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 우리를 품어주는 자연을 존중하고 그 순리를 따르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약속하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자는 결국 큰 대가를 치렀지만 다음 이야기에선 눈먼 풍수사가 오직 마음의 눈으로 숨겨진 명당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과연 그의 지혜는 어떤 복을 가져왔을까요? 아주 먼 옛날 백두대간의 전기가 굽이쳐 내려오는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도 땅의 이치를 꿰뚫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풍수사 박 선생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효심지극한 청년 지환이가 살고 있었어요. 늙고 병든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는데 지환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저 한탄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고 또 남은 생이나마 편안히 모실 명당을 찾아드리고 싶었죠.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박 선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렵사리 박 선생을 만난 지환은 자신의 사연을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생은 지환의 손을 잡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일러주었지요. 젊은이, 땅의 기운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네. 명당을 찾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나 부를 탐하는 욕심으로는 결코 진정한 명당을 찾을 수 없다네. 오직 순수한 마음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닿아야만 비로소 혀를 찾을 수 있으니 돈으로 명당을 사려 하지 말게. 지환은 박 선생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눈먼 이가 전하는 삶의 지혜가 그 어떤 번쩍이는 말보다 더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한편 마을의 오만한 부자 최진사 또한 박 선생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박 선생에게 엄청난 거액을 제시했죠. 맹인 주제에 감히 내 돈을 마다할 텐가. 내게 세상에서 으뜸가는 명당을 찾아준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네. 최진사의 눈빛에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오만함과 땅을 향한 끝없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은 그의 마음속 검은 그림자를 읽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나리, 돈으로는 진정한 복을 살 수 없어. 복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싹트는 것이라오. 박 선생의 단호한 일갈에 최진사는 분노하며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맹인 주제에 감히 어딜 가르치려 드는가. 내 돈이면 세상 모든 명당을 살 수 있거늘. 그렇게 최진사는 박 선생을 경멸하며 돌아섰습니다. 박 선생과 지환은 함께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산을 오르내리며 땅의 기운을 살폈죠.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산의 용맥과 물의 흐름, 사방의 지형을 가냈습니다. 때로는 바위에 귀를 대고 때로는 흙냄새를 맡으며 땅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터가 나타나지 않아 지환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 선생은 조급해하지 말게 젊은이. 땅은 인내심 있는 자에게만 그 속살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지환을 다독였죠. 그의 인자한 모습에 지환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환이 지친 박 선생을 부축하여 산속 작은 샘가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지환이 목을 축일 물을 떠오는 사이 박 선생은 갑자기 이곳이로구나. 바로 이곳이야.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샘물 주변은 그저 평범한 언덕배기처럼 보였으나 박 선생은 그곳에 바람이 부드럽게 감싸돌고 맑은 물이 고이며 생기가 응축된 혈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확신이 가득했죠. 그는 지환의 순수한 효심과 자신의 간룡하는 지혜가 만나 비로소 하늘이 내린 터를 찾은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돈 많은 최진사였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오직 순정한 마음만이 닿을 수 있는 땅이었던 것이지요. 지환은 박 선생의 말을 믿고 그곳에 병든 어머니의 묘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로 어머니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어 100살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지환의 가문은 대대로 번성하여 인심 좋은 부자로 칭송받았으며 가난한 이웃을 늘 보살피고 도왔습니다. 맹인 풍수사 박 선생과 효자 지환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간의 지혜와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설화로 오래도록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땅의 기운, 즉 지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땅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생기가 흐른다고 믿었죠. 특히 혈이라 불리는 곳은 이 생기가 가장 왕성하게 모여 응축된 지점으로 이곳에 조상을 모시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 미쳐 번영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동기가몽이라 불렀는데 같은 기운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지요. 박 선생이 눈이 아닌 마음으로 땅의 기운을 가난 것은 바로 이러한 지기와 혈을 감지하는 행위였거든요. 또한 우리 선조들은 땅의 이치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천도의 지혜를 따랐고 전해지길 훈요십조에도 땅의 형세를 살피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이는 명당을 오직 개인의 탐욕으로만 이용하려 할 경우 오히려 명당 폭주라 하여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하는 지혜였으니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복이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당장의 이득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인내심으로 가치를 찾아낼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좇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참된 의미를 헤아리는 마음이 진정한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근본을 훼손하며 얻으려 했던 번영은 과연 어떤 비극을 낳았을까요? 옛적부터 우리 선조들은 땅의 숨결을 읽어 삶의 기륭화복을 점쳤다죠. 바람 한 점, 물길 하나에도 깊은 이치가 숨어 있었으니 땅의 기운을 거스르면 재앙을, 순리에 따르면 번영을 얻는다 믿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는 두 고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깊은 산중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매봉골이었지요. 험준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니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장풍국이었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굳건한 산세 덕분에 바깥 세상 풍파에도 끄떡없이 평화로이 농사를 짓고 대대로 복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고을은 드넓은 평야에 시원하게 대하가 흐르는 너른들이었어요. 이곳은 바람이 거세 생기가 흩어지기 쉬웠기에 너른들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물길을 굽이치게 하고 방풍림을 빽빽이 심어 인위적으로 득수국을 조성했답니다. 그리하여 너른들은 물줄기가 재물을 모으듯 풍요로운 황금 들판을 이루었지요. 매봉골과 너른들은 저마다 땅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그 지혜를 삶에 녹여내어 수백 년간 번영을 이어갔다더군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뭇사람들의 마음 또한 변하기 마련이었죠. 매봉골 사람들은 오랜 평화와 굳건한 산세에 안주한 나머지 굳이 바깥 세상과 통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점차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하고 자신들의 방식만이 최고라 여기며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갔다네요. 반면 너른들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풍요에 취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개간하고 더 많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연의 모습을 무자비하게 파헤쳤죠. 아름답던 굽이진 물길은 직선으로 바뀌고 빽빽했던 방풍림은 무작정 베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오직 땅의 이치에 순응했기에 가능했음을 잊어버린 것이었답니다. 어느새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낯선 문물이 오가고 상업의 중요성이 커지던 때였죠. 그러나 매봉골은 여전히 굳게 문을 닫아걸고 시대의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교역은 끊어지고 새로운 기술은 들어올 수 없었으니 한때 번성했던 매봉골의 경제는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산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졌습니다. 너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땅은 자연의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물길이 제멋대로 바뀌고 방풍림이 사라지자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생기를 품을 수 없게 되었지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흙탕물로 변한 강물이 마을을 덮쳤고 가뭄이 들면 샘물조차 말라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땅의 기운이 흔들리니 사람들의 마음 또한 흉흉해져
서로를 탓하며 불신과 원망만 가득해졌다더군요. 매봉골은 끝내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그곳은 이제 가난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쓸쓸한 고을이 되고 말았죠. 젊은이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굳건한 산세는 여전했지만 그 안을 채우던 생기는 이미 사라진 듯 했습니다. 너른들의 고통은 더욱 심했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황금 들판은 황무지로 변해갔습니다. 농사는 망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쳤지요. 한때 물길 따라 재물이 모였던 그 땅은 이제 재앙만을 불러들이는 듯 했습니다. 두 고을 모두 자신들의 오만과 무지로 인해 파멸 직전에 이르고 말았답니다. 두 고을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한 현명한 역사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땅의 역사와 풍수를 연구해온 학자였죠. 촌장들을 불러 모은 그는 낡은 기록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매봉골은 산이 바람을 막아 생기를 모으는 장풍국이었고 너른들은 물길을 다스려 복을 부르던 득수국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땅의 이치를 헤아려 번영을 이루었거늘 어찌 그 지혜를 잊으셨단 말이오. 역사가는 덧붙였습니다. 땅의 이치는 본디 변치 않는 것이나 인간의 삶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법입니다. 그러니 땅의 이치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땅의 기운은 그저 물리적인 형태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오. 촌장들은 역사가의 말에 비로소 자신들의 무지와 탐욕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촌장들은 역사가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였지요. 매봉골 촌장은 험준한 산세 사이에 외부와 조심스레 통하는 세기를 냈고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너른들 촌장 또한 과도한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적인 물길을 복원하며 친환경적인 농법을 도입했습니다. 땅의 숨결을 다시 살리려 노력했죠. 두 고을은 땅의 이치를 다시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새로운 번영을 모색하기 시작했답니다. 비록 예전의 영화를 하루아침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었습니다. 매봉골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고 너른들의 들판에는 다시금 푸른 생기가 돋아났습니다. 땅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이 만나 시대에 맞는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번영이 온다는 교훈을 두 고을은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지혜를 조금 더 자세히 헤아려 볼까요? 옛 선조들은 모든 만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으니 이를 동기가뭉이라 불렀습니다. 땅의 기운, 즉 지기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흐르고 있으며 이 지기가 사람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흑였죠. 매봉골의 장풍국과 너른들의 득수국은 바로 이러한 지기를 잘 다스려 번영을 이룬 좋은 예였어요. 허나 지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명당 폭주라는 말이 있듯 좋은 기운이 지나치거나 잘못 이용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전해져요. 특히 천도는 하늘의 이치이자 자연의 순리를 뜻하는데 이를 거스르면 결국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도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조화가 중요했던 거죠. 땅의 이치는 불변하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 지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살고자 할 때 진정한 지속 가능한 번영이 우리 곁에 머문다는 것. 이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보이지 않는 땅의 기운, 그 속에 담긴 지혜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풍수설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